안녕하십니까. 허대석입니다. 암 환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접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면 과연 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면역 증강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뉴스나 의학 정보 혹은 광고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면역 기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에이즈 환자와 같이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악성 림프종이나 카포시 6종과 같은 암도 발생 빈도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또 장기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악성 림프종, 백혈병, 고형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호발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면역 반응이 가행으로 발생하면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반면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성 질환이나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디프테리아나 광견병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겪은 환자의 혈청을 모아 새로 발병한 환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였고 또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예방 백신으로 만들어 접종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켜 감염병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을 암 환자에 적용하여 치료제 혹은 예방 백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감염성 질환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강한 항원으로 작동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암은 자신의 세포 중 일부가 암으로 변이를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암 환자의 모습에서도 면역 반응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악성 림프종 환자인데 PET, 전신 촬영 소견입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 암 덩어리입니다. 이 환자는 뱃속에 큰 암 덩어리가 있었는데 항암제 치료 후에 소실되었으나 백혈구 수 등 전신 기능은 정상이었고 전신 상태도 양호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뱃속에 암이 재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암에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생겨서 이러한 급속한 재발은 막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재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런 현상을 이뮤놀로직 이스케이프, 면역 회피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왼쪽 사진이 이제 정상인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이 하얀 반점들이 암덩어리입니다. 면역 체계가 암을 억제한다면 이처럼 암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했었어야 되는데 인체는 암을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간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관찰되는 면역 반응은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초기에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암 세포와 면역계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암이 더 진행된 단계로 넘어가면 역설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면역 회피의 단계가 된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암 환자에서 면역 기능이 점점 저하된 원인으로는 종양세포가 TGF-베타, 프로스타그란딘과 같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분비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이 진행되면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암세포 퇴치에서 균형, 면역 회피로 변화를 보이며 암세포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의 정식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간용 상태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면역관문이라는 개념입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항원을 공격해야 하는데, 암세포는 특이하게도 PD-L1과 같은 단백질을 생산해서 면역세포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역관문이라고 하는데, 이 기전이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역관문을 제거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최근 몇몇 종양에서 효과가 입증된 면역항암제가 이는 면역관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면역관문이 가로막고 있는 암 환자에서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더라도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 기능을 가로막고 있는 면역관문을 제거함으로써 암 환자의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켜주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약품이나 식품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주장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면역기능 검사법이 필요합니다. 인체의 면역기능을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백혈구수 측정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혈구수 검사 결과 해석은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많이 다릅니다. 한 예로 일반적인 혈액검사의 유형을 보이는 대장암에서 관찰되는 CA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는 암세포 수가 증가할수록 또 종양 크기에 비례해서 직선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서 백혈구수는 정상 수치가 4,000에서 10,000 사이인데, 이 중에서 호중구수가 1,500, 특히 500 이하에서는 면역 기능의 저하로 심각한 세균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0,00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환자의 면역 기능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자가 심각한 염증 상태, 즉 병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면역 기능 검사로는 NK, 내추럴 킬러 세포 활성도 검사, 헬퍼 T 세포 검사, 사이토카인 검사, 항체 검사 등 다양한 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특정 질환 상태를 평가하는 목적으로는 이용될 수 있으나 인체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면역력을 증강시켰다는 주장을 입증할 공인된 검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물이나 식품은 없습니다. 면역 기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가행 반응을 해도 질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텍사스 대학 의료진들은 금년 균형된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이 균형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익숙한 건강 수칙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